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8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를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사회 변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까요? 산업화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들어봤나요? 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간단하게 좀 다시 볼까요? 50년대 하면은 300산업, 6, 70년대 하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80년대 하면은 3조 호황, 그리고 90년대는 외환위기. 올라가다가 툭, 요런 상황이다. 오늘은 우리가 요 부분이죠. 산업화 시대 6, 7, 80년대에 대한 사회 변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공업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공장 많이 세워지고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다 이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졌겠네요. 그러면서 도시 빈민이 많아집니다. 도시 규모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런 판잣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살고 그래서 이제 막 달동네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일단 보기도 좋지 않고 또 환경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70년도가 되면은 이 도시 빈민들을 서울의 외곽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5.18이 일어났던 전라도 광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서울의 빈민들을 지금의 성남시인 광주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너네가 일단 거기 가 있으면 우리가 도로도 깔아주고 수도도 깔아주고 버스도 개통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꼬드겨서 이제 다 내려 보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주했던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치 무슨 피난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텐트로 막 이렇게 집 대신에 이렇게 살고 이랬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타이어 불태우고 차량 불태우고 막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약속을 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로도 깔아주고 집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남시가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서 당연히 노동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여공들, 여중생이나 여고생 정도 나이에 어린 여자 이제 그 여공들이 굉장히 15시간씩, 뭐 12시간씩 이렇게 막 밤새도록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청년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알고 있을 전태일입니다. 여러분 동대문 아나요? 동대문 그 지금은 좀 망했는데 두타 두산타워 있는 그 두타 그 지역이 이제 평화시장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이렇게 옷 만드는 공장들 작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는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재단사예요. 재단사.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치고는 좀 급이 높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단사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공들이 이렇게 미싱기 돌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건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뭐 철야 작업도 시키고 막 졸고 있으면은 졸음 안 오는 뭐 주사도 막 맞춰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더욱더 안 좋은 거는 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기도 잘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만들고 뭐 옷감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여공들 중에는 이렇게 결핵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들까? 우리나라 법이 없나?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장장들이 그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부,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이제 정부도 손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심지어는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한테 편지를 쓰기도 해요.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이 전태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태일이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동대문 그 광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버리죠.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97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노동 환경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중에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아저씨 들어봤죠? 그 김문수 아저씨가 이때 전태일이 분신하던 이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그 김문수 아저씨가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길을 가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노동 환경이 어느 정도 또 개선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민노총 뭐 이런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월급도 대폭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자들이 오른 월급을 처음으로 이제 받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통장으로 이제 월급을 쏴주지만 그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에 싸서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봉투가 너무 두툼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공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러고도 공장은 잘 돌아갔죠.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이윤을 이 이제 사장들이 꿀꺽했던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의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71년부터 박정희 정부에서는 농촌 환경 개선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고 농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자원이나 돈을 좀 대주고 이렇게 직접 니네가 도로도 좀 깔아봐. 시멘트로 이렇게 도로도 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초가집 이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 지붕을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담벼락도 이렇게 블록으로 쌓고 이렇게 이제 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가 많이 확산되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고 이제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뭐 전태일 광주 대단지 사건, 새마을운동 요 세 가지 정도 키워드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